우리의 미래 세대 추월 자산, 뭔지 해보도록 하죠. 2026년 3월, 지금 현재 경제 상태는 그냥 일자리가 아예 몰락했어요. 이렇게 일자리가 몰락했다는 뜻은 투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2026년 1월에 보면은 구인자가 12만 명이고 구직자가 4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범주는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딱 1년 전만 해도 15만 명 위였는데 2024년 12월 2년 전만 해도 15만 명 위였는데 지금은 구직자가 30만 명이 더 많아요. 이 뜻은 전부 다 취업을 해도 최소 4명 중에 3명은 취업을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취업 못한 인원들이 쌓여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쉬었음이라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력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발자 이직처 만만찮잖아요. 취업할 만한 게 AI 에이전트로 이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은 AI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브옵스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두 섞여 있는 사이버 보안 말곤 없습니다. 즉, 한국은 날이 갈수록 이 구직자와 구인자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7만 명 차이였고요. 연 단위로 보면 2012년에는 85만 명 차이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113만 명 차이가 되었고 2025년 230만 명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자리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거기에다가 잘 보십시오. 취업을 하고 싶어, 일자리는 129만인데, 2012년이 일자리가 170만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구직자는 늘어났는데, 구인하는 회사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혹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현황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미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새로운 분야, 해외 취업까지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가속화되면 여러분들은 과연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건 가속화되거든요. 이재명 행정부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죽이는 정책이니까.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선진국화되어서 링크드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사무소 채용도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있으려면 지금 현재 영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있으려고 해도 영어를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고단위 영어를 요구하진 않겠지만은 경력 플러스 영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는 여러분들의 연봉을 올리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경쟁하는 데 들어가선 안 됩니다. 저들과 경쟁하면 저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들과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공백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분야라는 공백. 이번에 2026년 3월부터 크라우딩 아웃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벚꽃 추경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추경은 세금을 높여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국채를 팔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로 가는 일자리를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AI 에이전트 과정도 열면서 컨솔리랑 과정을 만들어서 차별성을 만들고 취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관리하겠다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망할 위치에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미국의 포지션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포지션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와 무관합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야
그 산업과 그 회사가 좌우되는 겁니다. 산업과 섹터의 선택이고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맞춰서 기술을 준비하는 거고 컨솔리는 기본기를 충분히 갖춰놓고 그것들은 언제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기술에 맞춰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빨리 취업하는 방법이 파이썬이었고 이직하는 방법이 파이썬이었고 한때는 모이에킹이었고 그리고 한때는 데브옵스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겁니다. AI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임금은 투자금이란 거 잊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신규 섹터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산업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비용 줄이기입니다. 팬데믹 때 뿌린 돈이 아직 회수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하로, 지금 이하로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뿌리는 건 줄이면서, 적게 뿌리면서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 AI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ROIC 마이너스 5획. 지금은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AI가 지금 노력하는 시급한 게 이 인플레이션 감소,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임금이 안 올라요.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드머니 시기에 성장하는 미래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방 출신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왔습니까?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확장시켜서 성장하는 국가 그리고 산업 섹터가 성장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곳 AI,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 이 분야밖에 없는데 이거 전부 다 AI입니다. AI를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파이프라인에는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없이 이걸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금리가 높죠. 금리가 높은데 부동산을 사야 돼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견뎌야 됩니다. 이거 웬만한 기업들 아무나 못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각종 군사 그리고 첩보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이제 안보화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함선이나 혹은 적대국가 마주하는 그런 사이버 안보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자체가 지금이 호경기예요. 글로벌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젠 AI 및 AI 에이전트입니다. 경영 환경과 악화응답 기업도 여기에는 어떻게든 투자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보안과 데이터 분야가 높은 증가 계획을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에게 통계학과 머신러닝과 파이썬 코딩을 자꾸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는 보안 전문가가 저걸 달고 있으면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과정들은 전부 AI 에이전트나 AI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는 건데 데이터 아키텍처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통계만 장착을 하게 되면 다 될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것들이 AI 레이어의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데브셋옵스를 노리고 있었고요. 단지 데브 대신 AI가 들어간 것뿐입니다. 데브의 난이도가 줄었어요. 데브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안 아키텍처도 구현할 수 있어요.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되는 건 뭐다?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하던 그 인프라와 보안, 사이버 보안 그것들입니다. 보안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들 수는 있어도 저게 AI가 확률론적입니다. 비결정론적이에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람이 합니다. 언제나 아키텍처 같은 거 했을 때 데이터와 통계가 있다 한들 거기에다가 최적화하는 건 사람이 합니다. 최적화하면서 맞춰가면서 안정화시키는 것들이죠.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엔지니어, AI를 사용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머신러닝 하고 아키텍처 연결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아키텍처 전체적으로 뒤집어 엎고 그걸 보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 AI 셋옵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취업이든 이직이든 AI를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여기에 인프라와 보완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앞에 하는 거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되거든요. 이거 결정론적이에요. 확률론적인 걸 결정론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ML과 AI를 모릅니다. 머신러닝과 AI를 모르고 통계를 모릅니다. 부동산이 오른다? 우리는 그보다 연봉과 사업 기회를 올려야 됩니다. ROIC-500인데 부동산이 오를 때 500이란 건 비용이 오르는 거니까. 우리가 집중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자리들은요. AI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 요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서 ML과 AI를 장착해도 됩니다. 보안 자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개발 난이도는 떨어졌는데 모든 직업이 보안이 필수적으로 되었어요. 즉 결정론적 보안 때문에 이 확률론적 세상에서 보안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군함과 전장 인프라를 지키는 러우 전쟁에서 와서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펜타곤 쪽에 하는 저 CMMC를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거 인증심사 있잖아요.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먹지 않으면은 인맥에 못 들어가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CMMC 여러분들이 C습이나 C사가 뭐냐면은 여기 펜타곤 기준점에서 3레벨 단계에 들어가는 그 자격증인 겁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는 익숙해도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공백이 저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는 AI에서부터 인프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까지 모두 지정학적입니다. 하드머니 시기에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게 AI인데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안보 즉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들 모두 지정학적입니다. 아래 영상에 나오는 CDAO JWCC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장의 실시간 미니맵처럼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의사결정의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이버 전장에도 당연히 활용합니다. 이제 해커들도 AI를 써서 정면에서 뚫고 들어오고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도 AI를 써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연결해서 AI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우위를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자체가 싸그리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부터 보안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보안을 하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 AWS가 CIA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작점이라며 이번 미국 이란점에서 CDAO JWCC 활용은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과 동시에 AI 셋옵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민간에서도. 의사결정 우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옵스를 최적화하려면 데브를 알아야 되듯이 AI를 최적화하려면 AI 에이전트와 AI LMM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LMM은 기본적으로 저 미국에서 만들어서 OS처럼 우리가 쓰게 되니까 거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정도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주로 할 영역들이 될 겁니다. 코딩이 쉬워져도 운영이 어려워진 게 지금이에요. 이제 복합적인 능력치가 필요한 겁니다. 보안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MM은 OS 역할을 하고요. AI 에이전트는 그걸 더욱더 경제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LMM 모델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할루시네이션 있고요. 어디서 그럴듯하게 너무 사람다워서 문제예요. 어디서 그럴듯하게 가라를 쳐요.
이거 군에서 많이 해본 일이잖아. 저는 홍보회사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럴듯하게 가라를 치는 거. 혹은 국비지원 출신 학생들은 영업 담당자에게 그럴듯하게 속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짓이죠. 두 번째, 회사가 처한 상황에 최적화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LMM은 회사에 있는 정보가 다 올라가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거라서 특정 상황의 데이터의 연결 맥락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시와 미시가 다른 것처럼 이번에 이제 보안적으로 약한 오픈 클로우가 나온 이유도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커가 많아서 쿠버네티스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커에서 쿠버네티스로 거버넌스를 여러 가지 조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정할 수 있겠구나. 이거 원래 하던 거 SIEM이잖아요. 여러 가지 보안 장비 들어가 가지고 ESM으로 통합하고 거기에다가 AI 갖다 집어넣으면은 소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회사 내부 데이터 자체가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최적화로 답을 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죠.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 부재라고 합니다. 맥락 부재. 반대로 정보가 너무 과잉해서 맥락이 너무 과잉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맥락 부패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부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전한 비즈니스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대로 집어넣으려면요. 사람에 대한 맥락과 그 암묵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암묵지들을 말로 표현해 보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LMM 모델의 경제적 효용을 위해서 AI 에이전트가 사용되고 저 AI 에이전트가 사용되어야 하드머니 시기에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보안 문제들이 다 산발해 있고 인프라도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톨로지라는 데이터 연결 그래프가 활용됩니다. 이거 그냥 네트워크 구현하듯이 노드와 연결한 것뿐이에요. 단지 이거의 노드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한 게 온톨로지라는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와 맥락을 학습해서 최적화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온톨로지에서 정치적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가장 잘 높인 게 PATR, 팔란티어입니다. 장기간 쌓아오면서 가치를 축적한다는 개념이 요 온톨로지 안에서 가치를 축적하는 거예요. 쪼개요, 맥락을. 쪼개서 서로 연결관계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건 공원 나연님이라는 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만을 휘발되고 LMM을 사용하면서 휘발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컨셉은 컨솔리 클라우드 시큐리티나 이런 AI 에이전트 과정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기초 발판으로 뚫어내면 이제 외부에 있는 새로운 영역의 것들을 바뀌는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듣고도 여러분들은 외부의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소화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AI 에이전트 듣고 난 다음에 외부에 있는 것들 바뀌는 것들을 학습하면서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될 거고 프로젝트가 바뀔수록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AI 에이전트를 회사들이 만들어야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 구조가 필요하고 이런 그래프 구조는 사실 네트워크와 유사하고 저 데이터가 계속 저기 온톨로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들 인프라 아키텍처와 보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걸 아예 사이버 안보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전장 정보가 얼마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지 이거에 관련된 거구나. 그러면 그 끝에 로봇이라든지 혹은 엔드 투 엔드로 사고하는 FSD, 머스크의 저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저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쭉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고, 우리의 실용적 가치는 뭐냐? 팬데믹 머리 때 뿌린 돈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 한계점이에요. 요 이상 가면 금융위기 나요. 지금 현재 이미 유동성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이런 거. 이걸 통화의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부동산 저렇게 5년 정도 동안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때 80% 정도 나오거든요. 5년 정도에. 그래서 80%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대치가 문재인 때 같은 경우 100% 오르고 난 다음에 10%가 떨어졌죠. 그 이 통화의 비가역성이 있는데 요 정도로 올라갈 때 더 이상 뿌리면 줄일 수가 없어요. 한번 뿌린 건. 그냥 먹어야 돼요. 하드머니가 올 때 성장과 비용을 줄이는 사람이 이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을 공급 안 하니까 그대로 생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GDP가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글로벌 자유무역이 끝난 시대에는 성장보다는 비용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AI는 그런 시대의 지정학적인 분야고 막대한 카펙스 투자가 지금 하드웨어에 집중되는데 목적이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저런 CDAO 같은 느낌을 한 회사에 만들자는 거잖아요. 한 지역에 만들자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하드머니를 다음 스텝으로 유일하게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일 겁니다. 통화량 이상 성장할 분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 기준으로 개발을 익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개발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오면 네트워크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발 익히는 건 프로세스만 이제 익히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AI는 네트워크 사고법 자체가 전이된 것뿐입니다. 이걸 자동화 플러스 데이터로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사고법이 그래프 이론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철학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 레이어링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온톨로지 자체가 AI 에이전트에게 적합한 프로토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즉, 그 렌즈를 세 개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는 550만 명이지만 공백이 480만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보안으로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사이버 보안을 시작한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길 바랍니다. 이 AI 에이전트 과정을 발판으로. 물론 취업해놓고 거기서 창업도 할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 개념이 9 to 5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5 to 9에는 내 회사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영어와 AI, ML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간편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협은 커졌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통계학, 선형대수, 프로그래밍. 자, 이것들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면 되고 계산은 AI가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맥락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 동영상 강의로 한번 쭉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열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선형적이에요. 이거 그냥 시간 들여서 공부하면 이제 AI 보조까지 받아가지고 하면 더 쉬워집니다. 그냥 동영상 강의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 사고법 자체가 도움이 돼요. 그 기존의 보안과 다른 역량, 그게 자동화된 겁니다. 자, 일자리 링크드인에서 한국 거 찾아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샌드버드라는 한국계 스타트업이 AI 에이전트 엔지니어 찾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 일어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가 돼서 글로벌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면은 링크드인에서 AI 에이전트, AI 엔지니어 찾으면 엄청 잘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 개발자 출신들도 무조건 문제가 뭐냐면은 클라우드를 모릅니다. 배포 경험이 없어요. 클라우드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목표로 하라고 하고 싶은 건 이제 1인 기업이 가능한 가능성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오 코리아 CISO셨던 제프 그님도 은퇴하셨다가 어 VC로 활동하셨다가 내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AI 에이전트로 열심히 만들면서 사업하러 가십니다. 요즘은 인맥 쌓으러 안 가시고 이거 하면은 무조건 인맥도 필요 없겠다. 왜?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잘 팔리기만 하면 되니까. 즉 대표의
대중화입니다.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커피 한 잔 값으로 할 수 있어요. 투자를 열심히 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으면 되고 수익과 비용의 재무만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사람과 부처를 그대로 학습해서 가져 넣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외부 세계와 새로운 문제 해결에 신경 쓰면 되고, 즉,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영업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세일즈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케팅과 가장 큰 차이는 신뢰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갖춰야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 대 사람의 만남으로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문제인식이 되고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사업을 하는 법입니다. 왜 대표가 못 되느냐? 충동은 있어도 문제인식과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경영자인 시대인데 말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인식을 이해해야 돼요. 특히나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끼리 정치가 없습니다. 회의를 해도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합니다. 정치가 없어요. 한 가지 분야에 특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특화시킨 데이터로만 이야기합니다. 사람 조직의 비효율은 대부분 기술이 아니라 정치에서 옵니다. 그 마찰 비용을 없애는 것 자체가 대단한 생산성입니다. 규제 같던 회사 내부의 규제 같은 이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해 충돌, 눈치 보고 보고 체계 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비용을 증대시키는 것들인데 내부 통제에서 이게 없어져요. 물론 외부 세계에서는 당연히 정치나 이해충돌 이런 게 일어나겠지만 타다가 들어오는 걸 택시가 막았던 것처럼 정리하면 IT의 모든 직업들은 AI 엔지니어 그리고 AI 에이전트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든 글로벌이든 이게 모두 지정학적이고요. 통화량 이상 성장하는 프로젝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안은 기본기가 되었고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뿐으로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사고와 굉장히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의 같은 렌즈로 본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끼리는 정치가 없어요.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의사결정이 지금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통계가 안 돼요.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형대수학은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가 투자자가 되길 바랬고, 이건 거기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기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잡계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준으로 전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멤버십을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은 안 돼요. 세상은 확률론이라는 걸 받아들여져야 되고, 기계론적 사고의 부분은 내부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심히 학습 시대였지만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러다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생성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추론입니다. 추론. 저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냐.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AI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추론입니다. 다음 스텝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면서 어느 쪽이 공백이라는 걸 결정을 해서 저기로 가야 된다. 추론 시대는 AI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 써먹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주판하던 시대에서. 문제인식은 사람이 하고 운영, 설계, 보안으로 받쳐주는 것도 사람이 하고 사실 해결도 AI 에이전트 써서 사람이 합니다. 최적화가 안 돼요. 저거 반도체 공장 만드는 것도 기계 넣고 일단 생산해 보면서 그거 데이터 있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사람이 직접 최적화하면서 그 맞추는 게 수율이거든요. 아무리 백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해야 됩니다. 최적화. 여러분들 세상이 놀고 먹을 만큼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이 훨씬 많아지지. 이런 거 나오면. 단지 한 명에서 1,000명의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비용을 극소화시켜서 필드 규칙을 찾으십시오. 새로 바뀐.
비전에서 필드 규칙을 찾는 거고 그 실현은 포지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는 기회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허술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술하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1%도 어제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그거 되게 쉽거든요. 이제 세상은 복잡게 네트워크가 정석이 되었고요. 이제 멀티적 사고관이 아니라 병렬형 사고관이 아니라 메타적 사고관, 즉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추상화시켜야 되겠다. 이걸로 살아야 된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만드는가가 중요해졌고, 남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큰 문제에 뛰어드는 게 중요해졌고, 남들과 같은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보다 외부의 새로운 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공부하는 이유도 시장의 변화에 통해서 거기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어야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계로 가면 갈수록 레이오프가 일상이거든요. 즉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도 생사가 결정되는데 그건 미리 준비한 만큼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갇히지 마십시오. 추상화해서 레이어를 높이십시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요. 그 환경이 다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기 조직화로 적응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기업가가 대중화된 거예요. 모두가 이제 기업가가 될 수 있어요. 창업을 시작하는 게 모두가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자동화시키고 돌릴 수 있어요. 외국에서 파이어 족인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업을 20개 열면서 자동화시켜놓고 도는 거잖아요. 당연한 실행과 의사결정을 대중화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어 AI는 1인이 수천 명이 대응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과 의사결정이 예전에는 필요했던 겁니다. 비전공자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같이 당연한 실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와 행동 방침 이런 것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똑똑한 인간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밤새면서 공부했던 서울대 나온 애들이. 자, 카펙스 이것들이었던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었어요. 이제 오펙스가 들어갑니다. 싸게 들어가죠. 이제부터 모두가 경영자로 AI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적 활용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 거시적 이해는 기본 내용이 가능해졌고 현실적 경험은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실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고 구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과 포모도로 하는 것들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용하는 의사결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통계적 활용, 거시적 이해, 현실적 경험,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뚫는 거는 현실적 경험을 먼저 하는 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척을 해야만 데이터가 수집이 되니까. 아래는 AI 엔지니어링 분야 책인데 사실 정석 책은 이 부엉이 책이고요. 이건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사실상 거대 모델에서는 이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업 단계에서부터 보안까지 고려해서 하는 것들에서는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